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8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예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법 독립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청문회는 열리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확실하게 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가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는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청문회가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바목 등에 어긋난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이게 헌법 한 개 조항에다가 법률 하나, 둘, 셋, 세 개 조항을 다 위반해야 청문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보고 헌법과 법률 위반하라고 압박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조 대법원장 이외에 정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형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슷한 법리를 대면서 출석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 대법관은 자필로 쓴 의견서에서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면서 여기서 더 나아가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정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한 재판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형구 대법관은 이번 청문회는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해 그 성립 경위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수견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는 대법관으로서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고, 박영재 대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의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합의 과정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므로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한인석 변호사는 지방 강연을 이유로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정인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였는데,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판결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이 설명에 따르면 새삼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무리한 청문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형사적 책임은 아닐지 몰라도 삼권 분립의 상징적인 인물인 대법원장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 압박하는 방향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청문회에 나오라는 말이 되니까 이 이상의 폭거가 있습니까? 이 이상의 폭력적 청문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고도 그냥 무사히 넘어간다면은 책임 추궁이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민주국가는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독재자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거죠.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보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이 청문회를 소집하게 된 근거가 허무맹랑한 제보 아닙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진 것 아닙니까? 허위에 근거해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쿠데타적 사건 아닐까요? 그래도 책임 안 지렵니까? 책임 안 지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예상 외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생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잘 보여주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고 할 때부터 그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